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제 정세, 더 나아가서 북한의 지금 대응 등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라오스 회의에서 한국의 윤 장관은 다른 나라들과 여러 차례 회담을 하고 밤에 10시 넘어서 직접 이 한중 회담장으로 갔습니다. 자, 굴욕스럽게도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머무는 라오스 수도 비앙티안 내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자, 왕 부장도 태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저녁 늦게까지 이 국제 컨벤션 센터에 있었지만은 또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다자로, 그러니까 뭐 어떤 회담이, 큰 국제 회담이 열려서 거기에 여러 나라가 참석을 해서 그 각 나라끼리 1대1 회담을 연쇄적으로 가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보통 일정 조율 등의 이유 때문에 상대방 숙소에서 회담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한밤중에 왕이 부장의 숙소까지 가서 한국 측이 회담을 하려고 한 것은 매우 좀 굴욕적이다시피 또 적극적이다시피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 회담 직전에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하자 원래는 회담하기 전에 두 사람이 이렇게 기자용, 그러니까 이 기자 프레스 릴리스용으로 악수하고 이런 저런 장면들을 갖다가 전부 허용하는 것이 이 관례인데, 장소가 커서 14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서 다들 오라고 했답니다. 보통 보면 기자들 대표 몇 명이 가서 사진 찍고 회담장에 하는데 어제는 장소가 크니까 다들 오라고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회담을 시작하자 모두 발언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요, 왕이 부장이 장황하고 격렬한 발언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중국어로 1분 7초 동안 발언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 이런 정도에 하는 것이 이 외교적 수사적 발언인데요. 그래서 보통 한두 문장 단위로 끊고 통역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속사포까지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을 맡은 중국 측 인사도 미리 준비한 원고를 보고 읽듯이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최근 한국 측의 행위는 쌍방의 상호 신뢰의 기초를 훼손시켰다, 유감이다. 한국 측이 양국관계 수호를 위해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지 들어보려 한다, 이런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고요. 우리가 동료이므로 의사소통을 유지해야 된다면서 의사소통을 제대로 안 한 채 한국이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비공개로 진행된 뒤에는 이 사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회담이 1시간이 좀 안 걸렸는데 보통 만나면 한 2~3시간쯤 했답니다. 그래서 중국 측이 언론들 앞에서, 국제 언론 앞에서 불쾌감을 갖다가 이렇게 표명했고요. 주한미군 사드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할 걸 갖다가 요구한 걸로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제 왕 부장은요, 손으로 이렇게 턱을 개고 있거나 그 다음에 이 손사들을 이렇게 친다든지 이런 아주 거친 행동을 하는 것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자, 저들이 북한에 대해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국의 이런 건방진 행동,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대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 중국이 의도적으로 북한과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라오스까지도요, 북한과 중국의 외무장관들이 동행을 했고요, 같은 호텔에 같이 머뭅니다. 평양 출발 때는 중국 대사가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이 공항까지 나와서 마중을 했습니다. 환송을 했죠. 자, 그래서 결국 중국이 지금 북한을 갖다가 감싸고 돌면서 한국에 대해서 빼딱하게 일부러 지금 거칠게 놓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는 사드 반대파의 중국 환상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제가 항상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기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해야지. 우리 지금 내부에는 지나치게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우리에게는 안보상으로 경제상으로 정말로 필요한 존재다. 덩거리를 해야 된다. 이런 미친 소리나 미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허황되는가를 잘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종석 연구위원, 이 양반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 때 외교 안보에서 알렸죠. 친북, 친중적인 포지션을 좀 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로 돌았을 거고 대북 제재 전선은 급속히 이완될 거다 이랬는데요. 그러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드 배치 이전에요. 자, 이 대외경제연구원의 북한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에 대한 자료에 보면요. 중국은 대북 제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립서비스를 보이면서 북한 정권의 기반과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제재 이행은 원치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중 간에 관행화된 현금 거래와 불법 자금 언니, 허술한 통과 검사는 거래 금지 품목의 반입과 북한 권력기관의 비자금 확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수용에서 군수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통신장비, 센서, 항법장치 등 이중 용도 품목이 접경지역의 비공식 거래 방식으로 제한 없이 반입되고 있다. 또 더 있습니다. 2013년 15년 세 차례 핵실험으로 북한이 고립되던 시기 중국 동부 삼성의 154개 기업은 북한과 지원개발, 항만건설 등 굵직한 사업 계약을 체결해서 북한 경제난 숨통을 터줬다. 중국의 대북 제재는 신용일 뿐이고 실제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주고 있다. 둘 사이는 순망치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때문에 대북 공조가 깨어진다는 말이 뻥입니다. 또 사드 반대파의 또 하나의 주장은 사드가 대북용이 아니고 중국 감시용이고 이를 도입하면 미중 전략 싸움에 말려든다. 한반도가 전쟁터가 된다는데 2006년에서 2013년에 일본의 탐지 범위 2000km의 사드 레이더 2기가 배치될 때 중국이 펄쩍 뛰어야 되는데 그때는 침묵한 중국이 그때보다 훨씬 짧은 그때는 2000km고 이번에는 800km인데 한국의 사드만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사드가 자국 견제용이라 주장을 하지만 한미가 레이더 방향을 틀면 하늘에 떠있는 중국 위성이 이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마치 미국 위성이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찾아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금방 들통날 일입니다. 자, 중국은 길림성과 복건성 등의 최대 탐지거리 5,500km의 레이더를 두고 한반도와 일본을 샅샅이 보고 있습니다. 나는 되고 남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국내의 사드 반대파는 중국의 패권적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경제 보복 가능성을 덜먹이며 비위를 맞추고자 합니다. 경제적 손실은 잠시 배고프게 할 뿐이지만 안보를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또 한 소리를 했습니다. 중국이 추가 행동에 들어가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된다. 우리만 고립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 자, 박지원은 아세안에서 북한하고 중국이 친한 모습을 연출한 거 있는 것과 관련해서 북중 신냉정 블록이 가시화되고 우리가 고립되고 있다고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북한의 이용호 중국의 왕이가 같은 비행기로 이동했고 라오스에도 같은 숙소에 묵으면서 우호를 가시했고 우리 윤병세 장관이 왕이 숙소를 찾아가 회담했다. 그게 뭐 어쩌라고요. 그 둘이서 일부러 박지원 같은 사람이 한마디 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못 참고 한마디를 합니까? 한중 외교회담에선 한국이 상호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한국이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자 한다고 사실상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고 했다. 이 모습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중국 측과 아무런 사전 막후 논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만약 중국이 외교 사안을 넘어 정치, 경제, 군사적 추가 행동에 들어가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정부는 한반도 주변국들과 외교적 운신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더불어민주당도 이렇게 자기들과 같이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당은 맛이 가도 보통 감당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국민의당은
중국 4대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길 바랍니다. 중국이 저러는 거는 다 한국 내에 저렇게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저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북한이 이미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했을 거다. 왜? 북한이 지금 이번에 무수단이나 SLBM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잠수함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이 대미, 대한 협박을 갖다가 아주 실질화하겠다라는 의도가 감춰져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SLBM을 쏠 수 있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신포급 2300톤짜리 잠수함으로는 한 발밖에 쏠 수 없는데 3000톤 이상의 잠수함에서는 4발을 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들고 있을 거다, 내지는 만들었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북한이 이미 3000톤급 잠수함을 보유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북한이 SLBM 4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 2척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자, 그동안 이 SLBM을 최소 3발 이상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을 북한이 세우고 있을 거다, 내지는 건조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벌써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탈북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요, 북한이 2004년과 2012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공화국들로부터 3000톤급 잠수함 2척을 사들여 와서 현재 한경북도 신포 잠수함 건설기지에서 개조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다. SLBM 4발이 장착 가능한 이 잠수함 이 개조가 끝난 걸로 파악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런 능력에 기초해서 SLBM을 최소 3발 이상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 건조와 사거리 2000km 이상의 SLBM 개발을 목표로 삼는 이 계획을 북한이 세우고 있을 거다, 이렇게 앞으로 그럴 거다라고 내다봤는데, 이게 지금 북한이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걸 벌써 넘어선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신포급은 내부 공간이 좁아서 현재 가지고 있는 2200톤 SLBM 한 발만 탑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핵탄두가 장착된 SLBM 한 발을 탑재한 잠수함은 전략적으로 의미가 없고 적어도 3발 이상은 탑재해서 운용해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SLBM을 쏘아 올린 신포급 잠수함은 10에서 15m 깊이의 잠수에 SLBM을 사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배수량이 3000톤급은 돼야 깊은 바다 속에서 SLBM을 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2000톤급 신포형 잠수함은 50m 수심까지 내려가 SLBM을 사출하는 능력이 제한됩니다. 보통 SLBM을 쏠 때는 물 밑에 한 50m 밑에서 쏴야 잠수함이 초계 활동이나 레이더, 소나 등에 포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잠수함이 작으니까 쏘게 되면 그 진동이나 반응, 그리고 쏠 수 있는 어떤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잠수함이 크면 물 밑에 좀 깊숙이 내려가서 물 밑에서 위로 쏘아 올리는 겁니다. 잠수함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요, 2가지 과정이 있는데, 물 위로 쏘아 올리는 것은 가스 힘으로 합니다. 왜? 물속에서는 점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가스 이런 사출력으로 하는데요. 그 다음에 올라와서는 뭘로 하느냐? 이제 화약이 점화됩니다. 올라와서 또 2번째 터져가지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북한은 이 기술을 거의 다 마스터했습니다. 오죽하면 리프트 대사가 지난 주말 KBS 취재진을 만나서 사드 배치가 MD 편입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사드는 페이트리엇이나 개발 중인 KAMD 체계, 재래식 무기 등 다른 미사일 체계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고 한국 보호를 위해서만 통합 운영되고 MD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드가 수도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비판에 오히려 다층 방어망 구축이 가능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수도권이냐 미군 기지냐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 하나의 체계다. 사드가 있고 서울 방어에는 페이트리엇이 있고 또 KMD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대사가 이걸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자, 러시아 총리가요, 한반도 대규모 위기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아세안에 참여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이 한반도가 대규모 위기의 진원지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아태 지역의 전략적 균형이 깨지고 한반도 위기 상황이 해결되는데 장애가 되고 이것이 결국 대규모 지역 위기로 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드 하나로 누가 우리의 동지고 누가 적인지 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만약에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이미 가지고 있다 하면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답이 없습니다. 사드 하나로도 별 답이 없습니다. 북한이 제주도를 돌아서 저 남해상 먼 해상에서 한국을 향해서 등 뒤로 만약에 SLBM을 발사하고 또 괌을 향해서 발사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가정해서 이야기하죠. 북한이 절대 우리를 향해서 쏠 리가 없다. 자, 그런 사람은요, 결국 나중에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서야 믿을 겁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가 자기가 부활했다는 걸 못 믿는 사람한테 만져보고서야 알 거냐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자, 우리는 뭔가가 꼬여도 보통 꼬인 게 아니고요. 그것이 국가 안보를 담보해서 이렇게 꼬여 있다면 나라 꼴이 큰일입니다.